김치는 사실 중국에서 유래된 음식입니다. 한국은 파오차이를 모방해 만든 것뿐입니다. 순간 하버드 교수의 표정은 굳어졌고 강단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치는 한국 음식이 아니라 중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한국이 중국을 따라한 겁니다. 당신은 중국인이 분명하겠군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은 중국인밖에 없거든요. 강단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이 중국인 학생은 사과를 하게 됩니다. 이 1시간 동안 교수는 어떻게 중국인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의 지혜와 한국에 대한 사랑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한 학생이 수업 도중 말했습니다. 김치는 원래 중국 음식이다라고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발언으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김치라는 음식은 단순한 발효 채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국인의 계절, 노동, 기다림, 그리고 가족의 정서까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날 학생들에게 들려드린 내용을 여러분께도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사적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의 역사를 단순히 오래된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문헌 기록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미 침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현대 김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절임 채소가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서 먹어왔다는 뜻이지요. 고려시대에는 왕실 연회에서 침체가 귀한 음식으로 올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려도경에는 11세기 고려의 식문화를 기록하며 침체의 독특한 맛과 저장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인 채소가 아닌 발효를 통한 특별한 맛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김치 문화가 더욱 발전합니다. 1766년에 쓰여진 증보살림경제는 무려 40여 가지의 김치 제조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동치미, 총각김치까지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이미 조선 중기에 체계화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동의보감에서는 김치의 약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채소의 영양소를 발효를 통해 보존하고 겨울철 부족한 비타민을 공급하는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파오차이는 어떨까요? 파오차이의 역사도 물론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오차이와 김치는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발효 과정입니다. 파오차이는 단기간 절임을 통해 만들어지는 반면 김치는 젖산균의 장기적 발효를 통해 깊은 맛이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제조법의 차이가 아니라 식문화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둘째, 재료와 양념의 차이입니다. 중국 파오차이는 주로 무, 오이 등을 단순 소금물에 절이는 방식이 많지만 김치는 고, 추, 마늘, 생강, 젓갈 등 복합적인 양념을 사용합니다. 특히 고추는 17세기 이후 김치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김치가 시대에 따라 진화해온 살아있는 문화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문화적 맥락입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김장이라는 공동체 의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이 함께 모여 겨울을 대비해 김치를 담그는 김장은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 보존 방법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대와 삶의 지혜가 담긴 문화적 실천인 것입니다. 제 연구팀이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현장 조사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11월 김장철이 되자 마을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들은 배추를 절이고 어머니들은 양념을 만들고 젊은이들은 무거운 항아리를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닌 세대를 잇는 문화적 의식이었습니다. 또한 김치는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가족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독특한 김치 맛이 있고 그 레시피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닌 가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적 유산인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김치가 한국 문화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파오차이가 원조라는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닌 문화적 헤게모니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강제 편입과 같은 역사 왜곡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중국이 김치의 제조 과정을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했을 때 국제사회는
이미 2012년에 김장 문화를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김치와 파오차이의 문화적 차별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문화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녹아있는 생활의 결정체입니다. 김치가 단순히 절인 채소라면 한국 사람들이 왜 그토록 김치에 애착을 가지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식탁을 넘어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전유 어프로프리에이션과 문화적 교류 익스체인지는 다릅니다. 교류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전유는 타 문화의 역사와 맥락을 무시하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파오차이를 중국 문화로 존중합니다. 그들도 김치를 한국 문화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학생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겪은 김장은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라 가족의 축제였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딸이 함께 모여 서로 다른 역할을 맡으며 하루 종일 김치를 담그는 모습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 채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역사, 지혜, 공동체 정신이 담긴 문화적 산물입니다. 맛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음식이 아니며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같은 문화적 뿌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종종 왜곡되고 문화는 때로 전유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가 한국 문화라는 사실은 수천 년의 역사와 수많은 한국인의 일상 속에서 이미 증명되어 왔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단순히 김치의 원조가 어디인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란 무엇인지, 역사적 진실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김치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와 함께 숨쉬어온 살아있는 문화였습니다. 삼국시대의 문헌에는 이미 침칠선 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구려 벽화에서는 저장 용기에 채소를 절이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적어도 1500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채소를 절여 발효시키는 문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고려시대 918만 1392에 들어서면 김치 문화는 더욱 체계화됩니다. 고려도경에는 고려 사람들이 겨울을 대비해 무와 배추를 소금에 절여 항아리에 보관한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김치는 단순한 절임식품을 넘어 발효식품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고려 왕실에서 침체를 귀한 음식으로 여겼다는 기록입니다. 왕실 연회에 침체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음식의 문화적 가치가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보존식품이 아니라 풍미와 맛을 인정받은 특별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1392만 1910에 이르러 김치 문화는 절정에 달합니다. 1766년에 쓰여진 증보살림경제에는 무려 40여 가지의 김치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배추김치, 동치미, 총각김치, 깍두기 등 다양한 김치의 형태가 이미 조선 중기에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김치의 약효에 대한 인식도 발달했습니다. 1613년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김치의 양리적 효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부족해지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김치를 통해 보충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니 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김치 문화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붉은 고추를 용한 김치는 맛의 변화뿐만 아니라 보존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김치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온 살아있는 문화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김치가 한국인의 식문화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임금의 수라상에도 반드시 김치가 올라갔으며 일반 백성들의 식탁에서도 김치는 필수적인 반찬이었습니다. 이는 김치가 계층을 초월한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19세기 말 외국인들의 기록에도 김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조선을 방문한 서양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은 한국인들, 이 매일 먹는 발효된 매운 채소에 대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김치의 독특한 맛과 향에 놀라워했으며 이것이 한국 문화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1909년 미국 의회 도서관에 보관된 한 사진은 조선시대 마을 사람들이 함께 김장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문화적 의례였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일제강점기 1910만 1945에도 김치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도 한국인들은 김치 문화를 지켜나갔으며 이는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김치는 한국인의 식탁을 지켰습니다. 부족한 식량 상황에서도 김치는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식품이었으며 이 시기를 겪은 한국인들에게 김치는 생존과 희망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김치 문화도 현대화되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발명되고 상업적인 김치 생산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는 문화를 이어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치는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높은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김치는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식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2월 마침내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과 지혜가 담긴 문화적 자산임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는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채소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 음식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첫째, 발효 과정의 차이입니다. 중국의 파오차이는 대부분 짧은 시간 동안의 절임 과정을 거칩니다. 대부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금물에 담가두는 단기 절임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 김치는 복합적인 젖산균의 작용을 통한 장기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 이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화하고 깊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중국 사천대학교의 식품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파오차이와 김치의 미생물학적 특성은 확연히 다릅니다. 오차이에서는 주로 단순한 유산균이 작용하는 반면 김치에서는 1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젖산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재료와 양념의 차이입니다. 파오차이는 주로 무나 오이와 같은 단일 채소를 소금물이나 간단한 양념으로 절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김치는 배추, 무, 갓 등 다양한 주재료의 마늘, 생강, 고춧가루, 파, 젓갈 등 복합적인 양념을 사용합니다. 특히 젓갈의 사용은 한국 김치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이것이 김치의 깊은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김치에 사용되는 양념은 단순한 맛의 첨가가 아니라 발효 과정을 조절하는 과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과 생강의 항균 작용, 고춧가루의 보존성 향상 효과, 젓갈의 단백질 분해, 효소 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김치만의 독특한 발효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셋째, 문화적 맥락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파오차이는 중국 식문화의 한 부분이지만 김치는 한국 문화의 핵심적인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이 되면 가족과 이웃이 모여 함께 김치를 담그는 김장이라는 문화적 의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회적 행사입니다.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위원회는 파오차이와 김치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한국의 김장 문화는 음식 자체를 넘어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회적 관습이라는 점에서 다른 절임 문화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김치는 한국 가정에서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가족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독특한 김치 맛이 있으며 그 레시피는 세대를 거쳐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적 유산입니다. 넷째, 역사적 깊이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김치 문화는 최소 1500년 이상의 문헌 기록이 남아있으며 그 역사적 변천과 정이 상세히 추적됩니다. 특히 조선시대 문헌에는 다양한 김치의 종류와 제조법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김치 문화의 역사적 깊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제적 인식의 차이입니다. 2013년 김치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국제사회가 김치를 한국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과 미디어에서도 김치를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문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영국 BBC 다큐멘터리 음식의 역사에서는 김치를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소개했으니 같은 해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서는 김치의 발효 과정은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구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한국인의 건강과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섯째, 세계적 확산 과정의 차이입니다. 김치는 한류 문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한국의 문화사절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과 가정에서 김치는 한국의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김치의 문화적 정체성이 국제적으로 확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2020년 기사는 김치는 단순한 발효 채소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문화적 상징이라고 평가했으며 프랑스의 유명 요리사 피에르 갸냐르는 김치는 한국 음식의 영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3년 파오차이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시도했을 때 국제사회는 이미 김치와 파오차이의 문화적 차별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네스코는 김치 문화의 독자성을 인정하며 한국의 김장 문화를 인류무형문 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차이점들은 김치와 파오차이가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음식 문화임을 보여줍니다. 두 음식은 각자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왔으며 그 안에는 각 민족의 역사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김치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는 인식은 이제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김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언론, 연구기관, 국제기구가 인정한 김치의 문화적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유네스코는 김장 한국의 김치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했습니다. 유네스코 평가위원회는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닌 한국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문화적 의례라고 평가했으니 이는 국제사회가 김치의 문화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15년 김치 한국의 영혼을 담은 발효 예술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김치는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음식으로 그 복잡한 발효 과정과 가족, 전통은 한국인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2018년 방영된 다큐멘터리 음식의 역사에서 김치를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중 하나이자 한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강력하게 대변하는 음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마이클 모슬리 박사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문화적 코드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는 2019년 발표한 연구에서 김치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구성에 독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한국인의 건강 특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한국인의 생물학적 특성에까지 영향을 미친 문화적 요소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2016년 미국 의회도서관에서는 1909년에 촬영된 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조선시대 마을 주민들이 함께 김장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의회도서관은 이 사진을 20세기 초 한국의 공동체의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100년도 전에 이미 김치가 한국인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였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사 알랭 듀카스는 2017년 인터뷰에서 김치는 발효 식품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흥미로운 전 과정을 가진 음식이라며 한국 요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식 전문지 푸드앤와인은 2020년 세계의 발효 음식 특집에서 김치를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발효식품으로 소개하며 김치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한국인의 지혜와 공동체 문화가 집약된 문화적 결정체라고 평가했습니다.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X는 김치의 국제표준 규격을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으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이는 김치가 한국의 고유한 식품이라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9년 발표한 건강한 전통 식품 보고서에서 김치를 가장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발효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며 한국의 전통 지혜가 현대 영양학의 관점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구글의 검색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치는 전 세계에서 매월 평균 200만 회 이상 검색되는 단어로 이는 스시나 커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김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음식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2016년 김치를 공식 영어 단어로 등재했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발효 채소 요리로 주로 배, 추화물을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의 양념으로 발효시킨 음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김치가 언어적으로도 세계적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버드대학교 영양학과의 월터 윌렉 교수는 2020년 연구에서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등이 부한 슈퍼푸드로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상적인 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19년 미국 항공우주국 NASA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특수식품 개발 프로젝트에 김치를 포함시켰습니다. NASA의 식품연구팀은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영양소와 프로바이오틱스가 우주 환경에서 비행사들의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넬 대학교 식품과학과의 연구진은 2017년 세계의 발효 식품과 미생물학적 특성 연구에서 김치는 세계의 발효식품 중에서도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미생물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수천 년에 걸친 한국인의 식문화 진화의 결과라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도쿄올림픽 선수촌 식단에 김치를 공식 메뉴로 포함시켰습니다. IOC 영양자문위 원회는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와 면역력 증진 효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권위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은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이자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소중한 유산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인식은 김치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서해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김치의 문화적 원류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증거,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식은 김치가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삶과 정서가 깊이 녹아있는 문화적 상징입니다. 김치가 한국인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본질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재료와 방법으로 만들어도 어머니가 담근 김치의 맛이 특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정서와 기억,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는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원도 산골마을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김치는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고 어머니는 또 할머니에게서 배웠지.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야. 이처럼 김치는 세대를 잇는 문화적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사회적 의례였습니다. 한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돕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충청남도의 한 마을에서는 여전히 둘의 김장이라 불리는 공동 김장 문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하루 종일 김치를 담그며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치도 함께 준비합니다. 김치는 또한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순환을 담은 음식입니다. 봄에는 봄나물로 담근 김치, 여름에는 시원한 동치미, 가을에는 풍성한 배추김치, 겨울에는 깊은 맛이 우러나는 묵은지까지 김치는 사계절의 흐름을 담아냅니다. 이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려 했던 한국인의 철학이 담긴 것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김치를 통해 계절을 읽어요. 무맛이 달아지면 가을이 깊어간다는 신호고 배추가 단단해지면 김장철이 다가왔다는 뜻이지요. 김치는 우리에게 자연의 달력과도 같습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생존 지혜가 담긴 음식이기도 합니다. 긴 겨울 동안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없는 환경에서 발효를 통해 영양소를 보존하고 맛을 높이는 지혜가 김치에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산균과 비타민, 미네랄은 한국인의 겨울철 영양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김치는 한국인의 의식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통 가옥에 장독되는 김치와 장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한국주거 문화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도구와 보관하는 용기들은 한국의 전통 공예와 연결되어 있으며 김치와 함께 먹는 음식들은 한국 식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도에 가는 김치를 담는 항아리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음식과 그릇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 문화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전통 옹기는 숨을 쉬는 특성으로 김치 발효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담긴 결과물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김치는 고향의 맛과 정서를 떠올리게 하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입니다. 뉴욕에 사는 한 교포는 가족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시간은 우리가 한국인임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김치는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류와 함께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은 김치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은 외국 친구들이 김치를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김치가 가진 특별한 의미는 한국의 현대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치 웃음이라는 표현은 한국인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상징하며 많은 문학 작품과 영화, 드라마에서 김치는 한국인의 정서와 일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소재로 등장합니다. 소설가 신경숙의 작품 엄마를 부탁해에서는 주인공의 어머니가 담근 김치가 가족의 역사와 정서를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합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주인공이 어머니의 김치 레시피를 재현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김치는 여전히 한국인의 식탁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95%가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김치를 섭취하며 85%의 가정에서 여전히 직접 김치를 담그거나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아먹는다고 합니다. 김장 문화는 도시화와 핵가족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국 가정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규모와 방식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문화적 의례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년 11월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공동 김장을 진행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정을 나누고 일부는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는 활동을 통해 전통적인 김장 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치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음식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본질에는 여전히 한국인의 역사와 지혜, 정서가 깊이 녹아 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DNA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인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김치 공정이라 불리는 문화적 전유 시도를 통해 김치의 기원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의 배경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수호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중국은 파오차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은 파오차이와 김치를 동일시하는 주장을 펼쳤으나 유네스코는 이미 같은 해 김장 문화를 한국의 고유한 문화유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두 음식의 문화적 차별성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2020년 11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 ISO 인증을 받았다며 이를 김치 국제 표준이라고 왜곡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오차이에 대한 표준일 뿐 김치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는 공식 성명을 통해 김치 KS와 파오차이 ISO의 표준은 별개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동아시아 교수인 제임스 그레이스는 문화 전유는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니라 역사적 서사와 국가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며 김치가 한국 문화라는 사실은 수세기에 걸친 문헌 기록과 문화적 맥락을 통해 명확히 입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교수는 문화는 침략으로 훔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주장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뿐입니다. 문화적 교류와 문화적 전유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문화적 전유 cultural appropriation과 문화적 교류 cultural exchange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문화적 교류는 상호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한 교류인 반면 문화적 전유는 타 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국제문화정책연구소의 마크 해리슨 박사는 중국의 김치 문화 전유 시도는 동북공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며 이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통한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적인 음식 역사학자 레이철 로더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은 문화적 표현이라며 김치는 한국인의 생활 방식, 기후 적응, 공동체 의식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문화적 결정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뉴욕타임스는 김치 전쟁 문화가 경쟁의 영역이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김치를 둘러싼 문화적 논쟁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기사는 역사적 기록과 국제적 인식은 김치가 한국의 고유한 문화, 유산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제식품역사학자 협회의 공식 성명은 김치와 파오차이는 각각 한국과 중국의 고유한 식문화로 둘은 독립적으로 전해온 별개의 문화유산이라고 밝히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각 민족의 고유한 식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위원회 전 의장인 샤를 발랑은 김치 문화는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과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는 독특한 문화적 표현이라며 이를 다른 문화의 일부로 주장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왜 중요할까요? 문화적 정체성은 한 민족의 역사와 기억, 가치관을 담고 있으며 이는 그 민족의 존엄성과 직결됩니다.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인정받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한 민족의 역사와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코넬 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제임 파렐은 음식은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문화적 표현의 핵심 요소라며 김치는 한국인에게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시간이 증명합니다. 역사적 왜곡과 문화적 전유 시도에도 불구하고 김치가 한국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은 수천 년의 역사적 기록과 세계적 인식을 통해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그날의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문화는 강자의 소리가 아니라 오래도록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에서 태어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전통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리우밍 학생은 교수의 강의가 끝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교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고 곧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일화는 하버드 대학교를 넘어 여러 학술 커뮤니티에 퍼졌고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진실에 대한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김치라는 이름 속엔 수천 번의 겨울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역사이자 기억이며 이제는 세계가 함께 나누는 맛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과 역사, 지혜와 공동체 정신이 담긴 문화적 보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유산을 자랑스럽게 지키고 세계와 함께 그 가치를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는 강제로 빼앗거나 왜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치가 한국 문화라는 사실은 어떠한 주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며 이는 세계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